쉬워요. 그런데 이제 금운의 변동에서 여러분 사이소리 현상이 과거에는 음운 변동의 중요한 영역이었으나 이제는 한글 맞춤법에 사이숏을 넣느냐 마느냐에 불과한 것이 돼요. 음운 변동은 그게 교체냐 첨가냐라는 것으로 질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크게 달라져서 수업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저는 이랬습니다. 이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라고 가르쳐 줄 테니까 음운 변동 별표하시고, 어감의 분화는 버전은 이 비중은 낮습니다. 그러나 7급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어감의 분화라는 건 여러분 졸졸 흐르다와 줄줄 흐르다는 당연히 양성 음성의 어감의 분화로 이루어진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감하다 깜깜하다 캄캄하다는 뭘로 이루어져요? 자음 때문에 생긴 분화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물건이 오래된 건 낡았다고 그러고 사람이 오래된 건 늙었다고 그래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아하고 의의 차이가 뜻의 차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어감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의미 차이까지 가져오는 것이 7급의 출제 포인트예요. 기억해 두세요. 형태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형태소는 공무원 시험에서 의뢰에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하고 국회직은 형태소를 다이렉트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형태소를 묻지 않더라도 형태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문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형태소의 이해가 돼야 단어라는 것도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형태소는 모든 이 형태론 출제의 베이스다. 기억하시고 단어 별표, 품사의 종류, 특성 별표가 가장 문법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를테면 최근에 2번 연거푸 나온 다른이라는 게 있는데, 자, 쌍둥이 형제 중에도 성격이 다른 형제가 있어. 성격이 다른 형제의 다른의 품사와 다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다른의 품사는 달라요. 똑같이 다른의 사전에 올라 있다면 다른의 번호 1, 다른의 번호 2라고 올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품사로 질문돼요. 그러면 성격이 다른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가 되죠? 성격이 다르다고 활용이니까 형용사인데 다른 사람 할 때는 관형사가 되죠. 이건 무조건 우리 증열의 출제 대상입니다. 같은은 사전에 올라 있을까요? 올라 있지 않을까요? 야, 개 같은 녀석 할 때 같은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습니다. 같다만 올라 있죠. 그러면 같은의 품사는 뭐란 얘기예요? 형용사란 얘기죠. 그러면 개 같은 녀석 할 때, 개가 좀 이상하네. 바보 같은 녀석 할 때 바보 같은은 떼 쓰는 거예요? 띄어 쓰는 거예요? 붙여 쓰는 거예요? 띄어 쓰는 겁니다. 그게 형태론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원리를 잘 설명할 테니까 이해한 사람은 금방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원리로 기억해야 현장에 손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것은 형용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치는 어때요? 가치. 바보같이 그러고 있어 할 때 바보같이는 바보 같은은 항상 띄어쓰지만 바보같이는 붙여쓰죠. 이때 가치는 뭐니까? 조사니까. 그런데 야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할 때 또 가치는 뭐예요? 가치 영화보다는 띄어쓰고 부사겠죠. 그러면 가치는 최소한 사전에 몇 개 올라 있겠어요? 조사인 가치와 부사인 가치가 올라 있겠죠. 근데 같은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고 뭐로 올라 있다? 같다로 올라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자리입니다. 품사의 종류도 거기에 나옵니다. 알겠죠? 이것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복습을 한번 더 하겠다. 형태론부터 하는 것 매우 찬성합니다. 문장론으로 갑니다. 문장론에서는 어절과 구와 절 문장에서 절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 절의 이해가 문장의 이해의 출발점이 되고 당연히 절과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그 아래 문장 성분 이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장 성분하고 품사의 관계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다른 사람을 만나야겠다. 다른은 품사로 관형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성격이 다른 사람 할 때 다른은 품사는 형용사고 문장 성분은 관형어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형사가 관형어 되는 건 맞지만 관형어라고 해서 항상 관형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아직은 무슨 소리 이렇게 씨부리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려움 없이 일단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첫날이니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의 확대는 이제 뭐 이어진 문장, 뭐 아는 문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법 기능 표현의 밑줄치입니다. 문법 기능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높임법, 사동, 피동, 부정 이런 것들이 문법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문법 기능은 언어 사용의 부분에서 바른 국어 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연결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법의 기능 표현. 그러면 여기서 강조한 게 뭐죠? 의문에서는 의문 변동 출제하고, 형태로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고, 문장론에서는 절과 문장의 이해, 문장 성분, 문법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다 출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각 하나씩 내면 5문제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리고 의미론 갑니다. 여러분, 의미론은 여러분 학교 교과 과정에서 거의 무시했던 건데요. 2015년에 달라진 공무원 시험에서의 변화라 그러면 영역으로는 바로 의미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 밑줄칩니다. 그건 의미 유형을 알아야 되고 출제는 의미 관계로 묻습니다. 의미 유형은 연역적입니다. 그러면 유의어다 혹은 반의어다라고 기억했다면 단어의 의미 관계는 실제 문장 안에서 이게 유의 관계인지 반의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 번도 용어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이 둘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찾아라.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형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연역적 타이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의미 관계에서는 여러분 함의와 전제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출제되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의미 변화에 밑줄칩니다. 7급이 한 번씩 냅니다. 여러분 뭐 어린 할 때 어린은 조선시대 중세 때는 뭐였고 어리석다 했는데 지금은 나열이다. 이런 정도를 묻는 겁니다. 이건 일정한 부분 뭐가 있어야겠어요? 영어 보카블러리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것 다시 강조해 줄 거고요. 화용론은 출제 대상 아닙니다. 화용론은 나중에 오히려 언어 애절적으로 하는 거니까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로 되어 있죠? 40%입니다. 일부러 제가 프로테지를 준 이유는 실제로 출제 비중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학교문법의 이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형태론이고. 자, 이제 옛말로 갑니다. 중세 국어 문법과 국어의 개통에 의해 국어 역사인데 바로 이 자리 중세 국어 문법하고 국어 역사에 각각 밑줄치고 각각 한 문제씩입니다. 반드시 냅니다. 7급에서. 이건 9급에서 내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사용으로 갑니다. 사용으로 가면 어문 규정이 있죠. 어문 규정에서 맞춤법, 한글 맞춤법이죠. 표준어, 이건 어떤 말을 표준어로 삼을지의 문제죠. 표준 발음법은 소리에 대한 규정이죠. 외래어 표기법, 바로 맞춤법 중에 어떻게 표기하는가에 대한 외래어에 대한 규정입니다. 국어 유로마자 표기법이죠. 그 다음에 남북한 언어정책은 한 5, 6년 전까지만 즉 6차 교과 과정만 다루고 이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개편된 책들에서는 남북한 언어에 대한 얘기는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틀려버리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본 어휘로 갑니다. 기본 한자와 기본 어휘. 보세요. 프로테지 봐보세요. 25%죠. 실제로 2014년까지만 해도 이게 40 내지 50%였어요. 그런데 이 비중대로 달라집니다. 일반 학교문법, 국어 특수 현대 문법이 40%, 그리고 어문 규정이 25%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국어 생활로 갑니다. 국어 생활에서는 바른 단어 동그라미, 바른 문장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이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문장이 저기서 배 좀 봐 그러면 하나의 뜻이 있어요? 여러 개의 뜻이 있어요? 여러 개죠. 이게 중의적이죠. 야, 적당히 해라는 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모호한 표현이에요? 모호한 표현이죠. 이 두 개. 중의적이냐 모호하냐. 당연히 출제는 중의를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바른 국어 생활에서 문장의 의미 쪽은 중의문을 찾아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의미 중의문만 기억하면 되시고 그것도 한 문제입니다. 풍부한 국어 생활에서는 외래어는 아까 어문 규정에 외래어 표기법이 맞냐 안 맞냐를 묻는 문제인데 이제 이 외래어 표기법이나 규정에